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온열 질환자도 속출을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춘천과 화천, 양구가 36도, 홍천과 철원 35도, 인제는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영서 지역의 폭염경보는 지난 19일부터 열흘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원도에는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가 현재까지 32명으로 집계됐고 34개 농가에서 닭 4,100마리와 돼지 2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폭염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기상청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외 작업을 자제하고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5도 안팎의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내든 바깥이든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 속에서 에어컨도 없이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고충이 아주 큰데요. 한낮 작업 중지 권고는 지켜지지 않고 있고 실내 작업장 온도는 38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가 진 밤 시간에도 실내 온도가 34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쿠팡의 한 물류센터 현장. 에어컨은커녕 창문도 적어 수백 명이 말 그대로 찜통 속에서 고된 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폭염 대책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이곳 쿠팡보다 더 뜨거운 찜통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환경 음료 용기를 만드는 횡성의 한 업체. 오후 5시 42분 실내 온도가 37.8도를 가리킵니다. 소속 노동자 100명가량이 매일 이 같은 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현재 에어컨이 없어 실내 온도가 높을 수 있지만 조만간 에어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에어컨 먼저 들어갔고요. 저희들이 수도 있는데 영서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요즘 한낮 야외 작업을 자제하라는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장 신축 현장에서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입니다. 정부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야외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정한 매뉴얼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시부터는 근무 좀 쉬시도록 돼 있는데, 선생님. 공공기관과 아파트, 공장의 건설 현장까지 곳곳에서 한낮 작업 중지 매뉴얼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35도 이상 고온 작업 현장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열사병을 비롯한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울렁거린다든지 실제 토를 한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러면서 점점 열사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사병이 이미 가고 나면은 치료가 상당히 어렵고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폭염 기간 공사 중지를 적극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외가 아닌 실내 고온 작업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에어컨 없는 작업장의 노동자들은 연일 폭염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올해 들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 번도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약 취소도 이어지면서 항로 개설 이후 처음으로 성수기인 피서철에도 여객선이 뜨지 못할 상황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정박 중인 묵호항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운항을 준비 중인 여객선 두 척이 보입니다. 선사 측은 여름철 특별수송 대책 기간을 맞아 당초 묵호 울릉 항로에 여객선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보름가량인 특별수송 대책 기간은 1년 중에 여객선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올라가고 영동 지역까지 감염 사태가 확산되면서 묵호 울릉 항로는 또다시 운항 중단 사태를 맞았습니다. 예약 취소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속 운항을 못하고 있었는데 경영난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휴업을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강릉항과 묵호항 두 곳의 울릉도 노선이 개설돼 있는데 지난 3월 말부터 강릉항에서만 여객선이 운항 중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보다 이용객이 늘었지만 예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휴항한 묵호 항로는 올해 들어 한 번도 운항하지 못했습니다.
개설된 항로에 장기간 휴업 사태가 벌어지면 항로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청은 감염 사태에 특수한 상황이 있는 만큼 여객 선사의 휴업 신청을 세심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7월 말까지는 정상화가 수업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을 봐서 내가 이제 운항을 안 한다 하면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이제 행정 처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든가 아니면 좀 다각적으로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감염병 4차 대유행 속에 동해안의 대표 여객선 항로까지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원주시가 민주노총 집회를 앞두고 집회 시위에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인권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예로 들어 전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이 요청한 긴급 구제 조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번 건을 일반 진정과 같이 별도 심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집회를 각 지역에서 1인 시위로 진행한다며 처음부터 대규모 집결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해안에서 수상 레저 기구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상반기 동해안에서 수상 레저 기구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실종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명보다 66% 늘었습니다. 수상 레저 기구별로는 카약 4명, 고무보트 4명, 요트 2명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원인은 기관 고장과 운항 부주의, 조종 미숙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제1호 지시사항으로 교통사고 다발구역 개선 대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일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에서 84살 주민이 차에 치여 숨진 장소는 최근 3년간 3건의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원경찰청에 요구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6.25 전사자 유해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방부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따르면 최근 유해발굴 감식단이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 실적을 늘리기 위해 전사자 유해를 조작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한 제보자는 강원도 전방 지역에서 발견된 아군 유품 탄피를 채취했다가 유해가 발굴되면 근처에 흩뿌려 마치 국군 전사자 유해처럼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감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소비가 급감한 화천 애호박이 산지 폐기되고 있다는 본 방송의 보도 이후 전국에서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천군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이틀 동안 112톤의 주문이 들어와 애호박이 품절됐습니다. 8kg 한 상자 판매 가격은 6,000원으로 농민들은 추가 폐기 없이 판매가 이뤄지자 소비 회복의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최대한 신속한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여름방학 기간에도 운영되는 학교 기숙사의 방역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방학 중 방과 후 학교 수업이나 전공심화 동아리 운영 등의 이유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춘천기계공고와 강원생활과학고 등 9개 학교입니다. 도교육청은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보호자나 방문자의 기숙사 출입 제한을 권고하는 등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춘천은 커피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춘천 커피도시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커피도시 페스타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주관으로 9월 3일부터 19일까지 애니메이션 박물관 일원과 춘천 시내 카페에서 이뤄집니다. 춘천시는 구봉산과 서면 호숫길 등 카페가 성업 중이고 9월 중순 사막산 로프웨이가 개장하는 만큼 커피를 통해 지역 경제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잇따른 고발에 대해 구태적인 정치 공세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시내버스 감사 청구와 관용 차량 관련 고발 등이 있었지만 기각과 무혐의로 끝났다며 고발 정치 중단을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춘천시 의원들은 이재수 시장이 수도시설을 관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고 단수 사태 때 직위인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가 있다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릉시가 올해 연말까지 18억 원을 들여 이 병산동 6천여 제곱미터에 초등학생 이하 유소년 전용 야구장인 리틀 야구장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리틀 야구장은 야구장 1명과 그리고 선수 대기실, 본부석, 부대 시설을 갖추게 되며 지역 학교 야구부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기존의 병산동 일대에 설치된 야구장 2면과 더불어 전국대회 규모의 야구대회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 남부권 거점병원의 역할을 할 영월의료원이 영월읍 덕포리 일원으로 신축 이전합니다. 영월군은 덕포리 산 83번지 일원에 대해 종합의료시설과 도로, 공공청사 등을 개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지난 20일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월의료원은 오는 2026년까지 1,06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신축 이전하며 일반과 중환자, 요양병실 등 300병상을 갖추게 됩니다. 이전 부지는 94개 필지 5만 366제곱미터로 영월군은 감정평가 실시 후 오는 9월부터 토지 매입에 나설 방침입니다. 철원 지역의 농가에서 일하기 위해 베트남 계절 근로자 43명이 어제 입국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철원군에 따르면 베트남 계절 근로자 43명은 어제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자가격리를 마치는 다음 달 9일부터 농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로부터 계절 근로자 139명을 배정받은 철원군은 나머지 근로자 96명을 고용하기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